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는 월세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라는 곳이 이제 15일 발표에 따르면요. 네. 그 지난 5월에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 거래가 네. 전체 임대차 계약의 57%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월세를 이제 얻으면 이제 부동산에서 뭐 사인하고 다 거래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이제 통계를 내어 보니까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뭐 집이 없는 이렇게 임차인 같은 네. 분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전세를 했잖아요. 주로 했죠. 여태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뭐 하고 아니면 또 뭐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연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비중이 월세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요. 지금 1월에 전체 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이 한 46%였는데 2월에는 48%, 뭐 3월에 49% 이게 드디어 57%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월세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임대차 3법? 이거 뭐 박주민 네. 뭐 의원 뭐 자기는 엄청 뭐 올리고 뭐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뭐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보면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이제 하는 걸로 바꿔놓으니까 그렇죠. 4년이 지나면 엄청 올릴 거 아니에요, 가격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월세로 바뀌는 게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종부세가 인상이 되면서 그 집주인들이 자기들도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만큼을 그럼 집주인들이 정말 순진하게 나라에서 더 내라 그랬다고 내 돈으로 그렇게 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그거에 대한 분을 어떤 인상분을 누군가에게 그렇죠. 전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세제도가 좋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요즘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전세도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그 이자를 은행이 네.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느니 월세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임대차 3법이 주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180석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이에요. 얼마나 못했으면 이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되고 다음번 총선 때 이렇게 한 당이 네. 독주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너무 네. 독주가 됐죠. 네.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년 전 네.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7월 30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이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켰고요. 바로 다음 날 7월 31일에 국무회의가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나시죠? 네, 뭐 거기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의원이 됐지만 윤희숙 그렇죠. 의원이 뭐 의원 발언인가요? 네. 그거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뭐 그 의원님이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전쟁통에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뭐 하루 만에 국회에서 그냥 통과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그냥 의결하고 이러고 바로 시행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정말 이렇게 날치기로 했던 거죠.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집이 있어요. 전세 사는 분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걷는 실질적인 고통을 잘 몰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하성, 자기들은 집이 있으니까. 네, 뭐 동생 뭐 구속됐지만. 네. 뭐 디스커버리인가 그때 구속된 뭐 장하성 그분도 네. 모두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본인은 강남에 살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5년을 나라를 흔들어 놓으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2년 전에 임차인들이 나는 집값을 이번에 집주인이 5%밖에 상한제를 줬기 때문에 못 올리고 네. 나는 이 집에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 계속 살 수 있다. 네. 적어도 이제 2년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렇겠죠. 정말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처럼 뭐 그때 뭐
윤수변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2년이 돌아왔고 이제 7월 30일 지금쯤 이제 전세 계약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겠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7월 30일 이후에 좀 네. 지금 이제 집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예. 저는 아직 경기도에 아주 네.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는데 주택 청약이 돼갖고 이사를 갑니다. 예. 이사를 가고 대출 엄청 받아갖고. 근데 이 이제 집을 보러 오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는 걸 보고 하겠다 네, 그 그렇죠. 결정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계약 갱신권에 소진한 전세 물량이 이제 시장에 풀릴 겁니다. 그러면 집 주인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2년 전에 아, 그럼요. 못 올렸어요. 근데 네. 지금 주변의 시세는 아, 그럼요. 뭐 진짜 뭐 전세 뭐 나는 3억에 5%밖에 못 올렸는데 사실 주변 시세는 한 5억쯤 해요. 그러면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그렇죠. 서로 나쁜 사람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은 그 돈이 없는 서름, 그렇죠. 그리고 이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올려야 될 권리를 아니, 시장 가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올리면 돼요. 그리고 시장가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그렇지 떨어지면 또 낮춰서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뭐 1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싸게 거래되고 뭐 이런 것처럼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막아놓다 보니까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 7월 30일부터 이제 되는 건데 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뭐 대책을 내놓으려고 해도 이 임대차 3법에 가로막혀서 그거를 넘어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차 3법을 손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장관은 임대차법 폐지 자체, 그러니까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맞는 주장 같아요. 이게 이 문제 예를 들어 상위법인 뭐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밑에서 아무리 자잘한 것들을 해봐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조 후퇴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네. 거대 야당의 정책위의장이면 네.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무유기인가요? 제가 네. 취재를 잘 안 하는 모양인데 네. 그 웬만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조남을 제가 또 아는데 그러네요. 김성환 저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이분이 불과 최근에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1주택자는 세액 부담을 과도하지 않게 다주택자는 조세 제도를 통해 억제한다는 원칙을 과거에도 고수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원칙대로다. 그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7월 30일 되면 모든 게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떤지를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가 이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에 진 이유가 저 같은 애들도 눈에 보이는데 네. 전혀 그게 아니라 그러고 반대로 가니까 그렇죠. 계속 반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총선도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선까지 승리를 해야 네. 완벽한 윤석열 정부의 승리다. 네. 하는데 저는 좀 보니까 바꾸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걸 바꿔야 돼.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법안 통과 만드는 건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한 일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바꿀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정말 걱정인데 네. 2년 동안 우리 임차인들이 노심초사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최 기자 얘기처럼 한번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는 제가 사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 않으면 건설회사들만 돈을 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네. 우리나라 도급순위를 기준으로 정말 1위에서 50위 중에 절반 이상이 거의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것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줬네요. 네. 네. 그 잘못된 정책 한번 만든 것을 수정하는데 무려 7년이 걸린 겁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방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정혜연 기자가 이 클로징을 적어줬는데 이 문구가 아주 문재인 정부가 끝났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는데 진짜 실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켜커이 심어놓은 작은 잡초들이 자라서 옆에 꽃나무를 위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번 잘못 설정한 프레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요거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7월 말에 이들이 주장하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